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다낭식의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다낭식이 뭐로 연결되어 있을 때, 두 다낭식이 우리는 뭘로 연결되어 있을 때,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분수로, 나눗셈은 우리가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분수로 바꿔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A라는 식과 B라는 식이 나누기로 묶여져 있다. 그러면 B식분의 A식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예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12AB 나누기 3A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는 뭐요? 나누기는 분수로 표현하면 3A라는 식분에 12AB라는 식으로 나눠지고, 자, 끼리끼리 약분하면 되겠습니까? 3과 12는 3, 4, 12가 되겠잖아요. A 날라가니까 분모는 1로서 없어지고 분자는 4B만 남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있다.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한다. 그래서 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게 나누기 b 부분의 역수는 바로 곱하기 b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아직 수학적인 개념이 좀 기초가 약한 친구는 역수가 무엇인지 헷갈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역수가 뭘까? 역수는 자, 네모라고 하는 식과 동그라미라는 식이 있는데 만나서 1이 된다면 서로 역수관계다. 서로 역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모는 동그라미의 역수고 동그라미는 네모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B의 역수가 있다고 치자. B의 예를 들어서 B의 A라고 할까요? A의 역수는 뭘까요? A의 역수는요. 바로 A분의 1이겠죠. 왜냐하면 이 A와 만나서 1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와 누가 만나야 그 결과물이 곱해서 1이 됩니까? 바로 A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만나면 되겠잖아요. 왜? 약분이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약분이 분자 분모 형태가 돼서 약분이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역수를 아무거나 가져와 볼게요.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3의 역수. 3의 역수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면 돼? 3과 곱해져서 1이 되게 하는 아이는 누구냐? 봤더니 3분의 1이잖아요. 얘가 바로 3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해져도 돼요. 마이너스 a분의 2의 역수. 마이너스 a분의 2의 역수는요. 얘가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a분의 2의 역수가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자, 마이너스 a분의 2가 누구랑 곱해져야만이 1이 되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A와 만나서 분모에 A가 있으니까 분자에 A가 있어야 되고, 왼쪽에 분자에 2가 있으니까 오른쪽은 분모에 2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가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A분의 2의 역수가 바로 이 녀석이구나. 자, 얘가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2의 역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지해야 될 것은 뭐야?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의 역수는 마이너스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분모로 가는구나. 그 다음에 분모는 분자로 가는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역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누기가 뭐로 바뀌고,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고, B는 역수로 바뀌어서 이런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아까 같은 예를 또 들어볼까요? 그래서 12ab 나누기 3a가 있다. 얘를 계산하라고 하면 12ab에서 이 나누기는 뭘로 바뀌고 곱하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3a는 역수로 바꿔서 3a분의 1로 바뀌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3일은 3, 3, 4, 12 a 하고 a 날라가서 뭐 4b만 남는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그 같은 문제지만 우리가 같은 문제지만 계산하는 나눗셈을 처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뭘로 할 수 있고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고 또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나누기를 곱하기로 하면서 역수 처리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됐죠? 자,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이 문제 풀어볼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두 가지 방법보다 이거는 분수꼴이 좀 더 편해요. 그냥 분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봐봐요. 첫 번째 방법 1로 계산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나누기는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로 나누기는 이렇게 분수 처리하면 분모의 2분의 3a분의 15ab가 되니까 여기 번분수가 나와 버리는 거죠. 이런 거 싫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뒤에 뭐가 있을 때 이런 나눗셈 뒤에 이런 분수의 형태가 분수가 온다면은 우리는 뭘로 바꾸는 게 좋겠다? 곱하기로 하고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꾸고 얘는 역수로 바꾸는 것이 쉽겠다. 그래서 역수로 바꾸면 뭐예요? 2분의 3a니까 3a분의 2로 뒤집히면 되겠죠? 앞에는 15ab가 그대로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3일은 3, 3, 5, 15. 그죠? 그 다음에 a 날라가니까 자 남아있는 거 분자에 뭐만 남아있어요? 5와 2 b가 남아있잖아요. 끼리끼리 곱하는 거 우리 곱셈에서 배웠죠. 5 곱하기 2는 10 남아있는 문자는 b 그래서 10b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이런 역수로 바꾸는 형태는 주로 분수꼴이 왔을 때 자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항식의 곱셈과 단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이 단항식들의 곱셈과 나눗셈에 했는데 이것을 이제 뭐 해보자? 혼합 계산할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뭐 어렵진 않아요. 혼합되어 있을 때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괄호를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여기 보면은 몇 개의 단항식이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의 단항식이 뭐와 뭐로 연결돼 있어? 나눗셈과 곱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혼합 계산이 맞죠. 자 이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되냐면 이 괄호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괄호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여기는 너희 눈에 항이 몇 개가 보이니? 자 여기 인수가 자 여기에 보면 덩어리가 마이너스와 그 다음에 선생님 눈에는 x와 그 다음에 y제곱 이 세 덩어리로 괄호안이 보여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 세제곱이라는 게 세제곱 이렇게 세 번씩 곱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를 풀게 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도 세 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살겠죠. 그 다음에 x 여기 1제곱이 생겼다 했으니까 1 곱하기 3에서 세제곱 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2제곱이 있으니까 y는 2제곱이니까 2제곱과 세제곱이 만나서 6제곱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괄호를 풀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괄호를 푸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눗셈을 뭘로 바꾼다?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은 뭘로 바뀌면 되겠어요? 역수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그대로 역술체도 마이너스는 살아있는 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 y의 6제곱이니까 x 세제곱 y 6제곱분의 1로 역수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너희 눈에 다 뭐로 돼 있습니까? 가장 만만한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끼리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숫자는 숫자끼리잖아요.
그래서 5와 마이너스 1이 만나서 5와 마이너스 1이 곱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이 x 세제곱 y와 바로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문자는 문자끼리.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숫자는 숫자끼리. 이게 문자는 문자끼리로 너희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보여지죠? 그러면 계산된 결과 뭐예요? 5와 마이너스 1이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5가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 문자 여기 뭐 x 세제곱 날라가고 y가 하나 날라가고 그럼 6제곱에서 5제곱으로 나가고 y 하나 더 날라가니까 4제곱으로 됐으니까 결국에 문자에는 y의 4제곱이고 분모에는 y 4제곱 분자에는 x가 남겠네요. 그래서 y 4제곱분의 x가 문자로 남아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뭘 한다? 괄호를 푼다. 1번 괄호를 푼다. 나눗셈을 뭘로 바꾼다?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그죠?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한다. 이 세 가지의 절차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면 복잡한 다항식의 계산도 쉽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해보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유형 문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